지난번에 종목 3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 하락 대비 기업은행은 아주 좋았고요. 그다음에 GSU, 현대차 우선주는 지수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한두 달 보고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었어요. 장기로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관심 있게 또 보고 있는 세 종목만 더 이야기해보자면 CJ제일제당우, LG전자 우선주, 하나사무미 정도예요. 배당률이 높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배당 성장을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꾸준한 주가 차익과 본주 가격 대비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주식은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좀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은 정말 너무 좋은 모습을, 지수까지도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 괜찮을까요? 한국 주식은 끝이다, 가망 없다, 비관론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막연한 국장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실제 분할 상장이라든지 뜬금없는 유상증자를 경험하시고 정말 치를 떨면서 포비아가 와서 국장을 떠나는 분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저평가가 아니고 진짜 저평가다. 이 부분도 사실은 맞는 말인데요. 통계를 봐도 젊은 분들이 한 60% 이상, 70% 가까이 다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정책 변화나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면 국장의 자금 수급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국장에 비해 상당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결국 국장은 싸지만 그만큼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는 거고, 또 미장은 비싸지만 또 설명할 수 없는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뭐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냥 이 정도로 들고 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이 이제 뭐 위기는 기회다. 지금 뭐 한국 주식이 역대급 세일 중이다. 이런 이제 기사들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사실 내년까지 좀 이어진다고 했을 때 계속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이 그렇다면 한국 주식을 매수하고 투자할 타임이라고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국장이 PBR 1 이하 그렇죠? 퍼가 10 이하에서 매수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았고요. 근데 지수 투자로 접근해도 좋고, 연저점 근처인 대형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골고루 종목들 매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싼 주식을 사도 더 떨어지고 거기에서 또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흔하거든요. 네, 최저점 뭐 바닥을 잡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충분히 싼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매수해서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격이 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싸다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그렇죠. 일단 재무제표를 많이 보고요. 사실 퍼 PBR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주식 만약에 공부하신 분이라면 제일 간단한 지수긴 한데, 어쨌든 실적을 보고 저는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것들은 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와요. 근데 주가가 안 오를 뿐이에요. 그 배당도 잘 나오고 배당금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지난번 이렇게 출연하셨을 때 뭐 배당 주식을 좀 추천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렇게 투자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주식들을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말씀해주셨던 주식들이 다들 성적들이 좋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좀 주목할 만한, 투자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좀 주목하면 좋을 만한 주식,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제가 사라고 매수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종목 3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수 하락 대비 기업은행은 아주 좋았고요. 기업은행은 지금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GSU, 현대차 우선주는 지수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한두 달 보고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었어요. 장기로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에는 뭐 아직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 세 종목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대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또 보고 있는 세 종목만 더 이야기해 보자면 CJ 제일제당우, LG전자 우선주, 하나사무미 정도예요. 그러니까 배당률이 높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꾸준한 주가 차익과 배당 성장을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본주 가격 대비 저는 우선주를 더 좋아하는데요. 본주 가격 대비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매수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시점에 조심해야 될 배당주 혹은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 좀 정리한 배당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고배당 섹터인 그 정유주, 석유 화학 관련 주식들은 신중하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LG 화학이나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S오일 등 사업 전망이 워낙 안 좋거든요. 그래서 몇 년 안에 실적이 회복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워낙 떨어지긴 했어도 싸다고 도성 매수하셨다가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산유국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이제는 직접 생산한다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람코 뭐 네. 여러 가지 산유국에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저가 제품 또 경쟁도 해야 되는 부분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좀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혹시 좀 방금 이렇게 좀 산업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만한 산업 섹터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저성장이 오고 고령화가 오면은 보험이라든지 뭐 제약 뭐 이쪽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뭐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제 입장에서는 배당주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주환원 얘기도 계속 그 금융주 쪽에서 나오고 있고 현대차도 그렇고 개선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주주도 이번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 또 40%까지 주주환원 한다고 해서 배당주 쪽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항상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분산 투자 외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분산 투자가 사실은 제일 좋은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분산 투자 이외의 방법이라면 역시 최고의 방법은 장기 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산 투자가 수익률을 제한할 수 있는 단점이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장기 보유는 진짜 단점 없는 역사가 입증한 리스크 관리 방법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 이제 현금 비중 유지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또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철저한 기준으로 5%, 10% 이런 식의 손절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신데 저는 이 부분에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장기 투자를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언젠가는 매도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기준이요. 네. 물론 20년 이상 가지고 있을 생각이지만 그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정리하는 기준은 실적이 떨어졌을 때 배당률이 떨어졌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 퍼도 상승하고 그리고 그럴 경우 더 좋은 주식이 있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네. 그 기준 하나만 들고 가는 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셨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금투세 이슈였는데 다행히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2025년도에 세금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이나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탄핵 전국에도 다행히 12월 10일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그동안 국장 투자들의 반발이 컸던 이제 금투세가 폐지가 되었고요. 또 코인 과세는 2027년 2년간 유예가 됐죠. 근데 투자 소득의 22%는 정말 큰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코인 투자자들은 코인 과세 관련해서 저항도 크고 원하는 이제 목소리를 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나 또 ISA 연간 납입 한도 같은 경우 4천만 원 확대 등은 아쉽지만 또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특별히 신경 쓸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금 혜택이 있는데 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잘 나가고 있는 반면에 또 저희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수익률이 좋아서 거기 이제 계시는 거죠. 거기에 계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국장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제도가 더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주주환원 개선은 당연한 거고 해야죠. PBR이 1 이하한 거는 너무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가치를 인정 못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법 개정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시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는다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이제 뭐 여기는 두 번 다시 안 본다. 여기는 원금이 깎인다. 거기 가선 세금을 내지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아쉬운 게 배당 분리과세가 시행이 됐으면 그래도 이제 퇴직자분들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자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그 퇴직금을 배당 분리과세가 됐으면 많이들 그래도 일부는 그래도 투자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정성도 빨리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